다음은요, 대통령실이 이제 유튜브 기반의 매체들도 출입 기자단으로 등록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다소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란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면 투입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일단 새로 가입된 매체들을 보면은 김어준 씨의 매체가 있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상호의 고발 뉴스.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매체만 들어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일단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게 전문가잖아요. 사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제가 춘추관 대변인실 가 있으면서 제가 출입기자단을 관리하던 그런 제가 직위였는데 저도 이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언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층하를 두거나 뭐 매체 힘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이제까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년 이상 출입했던 기자들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단이 투표를 정해가지고 풀단에 허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언론사의 자율 간사단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 지시라는 거잖아요. 뭐 이규현 수석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간사단이 협의하지 않고 지금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거는 이거 꽂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꽂은 내가 뭐 김어준, 그다음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상호의 고발 뉴스 대표적인 이른바 진보의 유튜브 스피커,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라고 하지만 1인 미디어고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팩트 체크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정 보도의 균형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만한 인력과 취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이런 언론,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해 준다? 이건 약간 특혜성이 있는 거죠. 제가 과문하지만 조금 추론해 보면은 갑자기 이게 정권 초도 아니고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된 시점에 이게 나왔던 이유는 이번에 제가 보기 청문 정국을 통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여론의 비판을 이재명 정권 초반에 잘 나가다가 이번에 굉장히 세게 맞았잖아요. 결국 이제 한 명 이제 지명철에 한 명 이제 자진 사퇴로 결론 났지만 우리 쪽을 엄호해 주는 언론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에서 나온 게 아닐까를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삐뚤어진 언론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의 정보통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뭐 큰 언론사만 미디어를 독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정보도와 균형 감각 이 두 가지 측면이 전대제자는 언론들을 대통령실에 출입시킨다? 상징성 있는 곳에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은 소탐대 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 출입기자단이 되면 뭐 도대체 뭐가 바뀌길래 그러느냐 하시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에 공유받고 또 수석이라든가 비서관, 행정관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순방을 하면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권력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반론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도 그 언론 전문가시잖아요. 저도 첫 번째 직장이 대변인실이었어요. 아,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 언론사들을 우리가 기자실을 만들어주고 출입을 하게 줬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저항이 셌었습니다. 근데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흐름이 유튜브 기반으로 한 언론사들이 지금 많이 국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주변 지인들한테 유튜브 좀 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처럼 뭐 언론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비행기 동행 그 순방에 안 태우고 특정 언론사하고만 인터뷰하고 저희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다양한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매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오늘 좀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신청을 받고 그 과정은 다 끝나고 간사단 선정까지 기존의 방식과 거의 다름없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준에 맞는 나름의 그 엄정한 기준을 갖춰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출입 언론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규원 홍보수석의 입장을 보면은 보수 성향의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최소영 평론가님 보수 성향의 1인 매체 유튜브 기반의 매체들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세요?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 이게 갑자기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는데 제가 검토해 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해줄지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너무 급박한 결정으로 자꾸 보이는 것은 예.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원래 이런 것들의 과정들은 내부에서의 그 논의를 먼저 거치고 예. 그다음에 동료 출입 기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단의 판단이. 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예. 했던 분들의 경험도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그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보를 독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에 그런 어떤 질서와 그런 관행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선을 빚게 되는데 예. 이게 고스란히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에 또 말하자면 그 좀 일의 능률성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 정보의 혼선을 좀 받는 데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제가 보기에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건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1인 매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허용할 건지 저는 이것부터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자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보도 실적과 취재 역량 등을 감안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말하자면은 오보된 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 사과했다는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봐야지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한다면 전 여기에 그 허들을 통과할 언론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승적 차원이라 그러면 좀 더 예. 정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자꾸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공격도 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자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론이 공격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부각이 되고 자기 성향에 맞는 친년 성향의 매체만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뭐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도 신청을 하면 받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솔직히 이런 유튜브 기반으로 한 언론사들이 쉽게 말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따지고 보면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은 여당에게 더 안 좋다고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 어쨌든 간에 유튜브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점점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어떤 품격이라든가 정형화된 거라든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어떤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친여 성향이다 그런 성향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보수 뭐 유튜버들이 뭐 어떤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가지고 대통령 출입한다.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과 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양 정당, 양 진영에게 저는 공이 똑같이 그 적용만 된다면 문제 없고 이건 시대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방점을 찍은 거죠 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